안녕하십니까. 이문호학원 2017학년도 6월 고등학교 2학년 전국연합 학력평가 31번부터 이제 후반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1번 한번 볼게요. There are countless examples of scientific inventions that have been generated by accident. 그러니까 셀 수 없이 많은 예시들이 있습니다. 과학적 발명들에 대한 예시들이 있대요. 그 발명들은 have been generated, 만들어졌대요. 우연에 의해 만들어진 수많은 과학적 발명들에 대한 예시가 있습니다.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문법적인 사항을 한번 살펴보자면은 there is, there are 무엇이 있다인데 examples 이렇게 예시들이 있다니까 are로 쓰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발명들이 과거부터 현재까지 만들어진 발명품들이래요. 대상은 발명품들인데요. 발명품이 뭘 만듭니까? 만들어집니까? 발명품들은 만들어지는 거겠죠. 그러니까 BPP, 과거부터 현재까지 have PP하고 섞여서 have been PP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게 중앙고등학교 2학년 시험에 나온다라고 얘기를 들은 게 있으니까 이렇게 과거부터 현재까지 have PP 그리고 하는 게 아니고 되어진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되어져왔다. BPP까지 섞어서 쓰는 현재 완료 수동태 이렇게 have been pp 잘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연에 의해 만들어진 많은 발명품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럼 맞는 말이죠. 발명품들이 어떤 우연에 의해서 만들어진 경우들이 많잖아요. However, often this accident has required a person with above average knowledge in the field to interpret it. 하지만 가끔 이러한 사고는요. 그러니까 앞에 나왔던 우연인데요. 이러한 우연들은 필요로 합니다. 사람을 필요로 한대요. 어떤 사람이냐면 평균 이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꼭 필요로 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어떤 평균 이상의 지식이냐면 그 분야에서의 그 평균 이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 우연을 해석하는 데에 그 분야에 필요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자, require는 need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it은 그 우연이고요. 그 우연을 해석하는데 평균 이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또한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우연으로 어떤 발명품이 만들어졌는데 그게 뭔지 모르면 그냥 없어질 수 있잖아요. 그 어떤 위대한 발견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런가 보구나 이러면서 아무 의미를 두지 않고 끝나버리는 경우가 있겠죠. 자, one of the better known examples of the cooperation between chance and the researcher is the invention of penicillin. 잘 알려진 예시들 중에 하나 뭡니까? 협력이죠. 누구랑 누구 사이 이러한 우연 혹은 기회와 연구자 앞에 나왔었던 평균 이상의 지식을 소유한 사람과 이러한 우연의 협동의 예시들 중에 하나는 입니다. 그 페니실린의 발명입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문법적인 사항을 보시면은 one of 그 다음에 복수명사가 한번 튀어나오고요. one이 주어니까 항상 단수동사를 써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단수동사가 여기에 is로 나와져 있네요. 그러니까는 그 인류 역사상 페니실린이 발명이 되었는데 페니실린은 우연으로 발견이 된 거고 그때 우연으로 어떠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냥 넘어갈 수도 있었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평균 이상의 지식을 가진 그 연구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거 뭐지? 이러면서 결국은 지속적인 연구 끝에 페니실린으로 개발이 되게 되었던 거죠. 1928년 스코티시 바이올로지스트인 알렉산더 플레밍 went on vacation. 1928년에 그 스코틀랜드 생물학자인 이 플레밍 씨가 휴가를 떠났습니다. As a slightly careless man, Fleming left some bacterial cultures on his desk. 약간 부주의한 사람으로서 이 사람 부주의하대요. 자, 플레밍은요 놓아두었습니다. 박테리아 배양균들을 책상 위에 놓아놨습니다. 여러분 이 컬처는 맨날 문화밖에 모르는데 여기서 배양균이라고 나오면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 있을 텐데요. 영어에서 이런 cultivate라는 말이 있습니다. cultivate 이거는 이제 경작하다라는 뜻인데요. 그 경작한다라는 건 뭐겠습니까? 농촌에서 이제 씨앗을 뿌려서 모내기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좁은 지역에 씨를 뿌려서 굉장히 많이 나게 한다라는 거죠. 즉 경작하는 거랑
또 이제 생물학적으로 보면 이렇게 배양한다라는 거랑 똑같습니다. 배양한다라는 게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 역시 이렇게 모내기 하는 것처럼 조그만한 공간에다가 어떤 생명체를 여러 마리가 자랄 수 있도록 기르는 것이 이제 배양체가 되겠습니다. cultivate, culture, 어떤 이렇게 컬트라는 것은 좁은 공간에서 많은 양의 어떤 생명체들을 만들어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박테리아 배양균을 좀 깜빡한 거죠. 잘못해 놓고 이렇게 책상 위에 올려놓은 상태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플레밍이요. When he returned, he noticed mold in one of his cultures with a bacteria free zone around it. 계속해서 박테리아 배양균이니까 박테리아가 많이 듬뿍듬뿍 자라났겠죠. 박테리아가 굉장히 많이 쌓이게 됐었을 텐데요. 아무튼 그가 돌아왔을 때 그는 알아차렸습니다. 곰팡이가 갑자기 있었대요. 곰팡이 하나가 어디 있었냐면 그러한 배양균들 사이에 곰팡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자, 근데 with a bacteria free zone around it. 그 곰팡이 근처에 박테리아가 없는, 뭐 free 그러면 그게 없는 이런 말이거든요, 여러분. 카페인 free 그러면 카페인이 없는 음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박테리아가 없는 그러한 존이 구역이 곰팡이 근처에 함께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갔다 와 보니까 이렇게 그 어떤 키우는 박테리아를 배양하는 공간이 있을 텐데 박테리아가 되게 많이 생성이 됐었어야 됐는데 여기 곰팡이가 하나가 있었었는데 그 곰팡이 주변에 즉 이쪽이죠, 여러분들. 그 곰팡이 주변에 박테리아가 없는 그런 공간이 있었다 이겁니다. 자, the mold was from the Penicillium notatum species, which had killed the bacteria on the petri dish. 그 몰드, 그 곰팡이는요, 뭐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페니실리움 포타툼이라는 종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봤었던 페니실린의 그 어떤 모체가 되는 거죠. 그러한 곰팡이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요, 죽였었습니다. 박테리아들을요, 패트리 디쉬에 있었던 박테리아들을 다 죽였었던 이러한 종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그 박테리아는 과거에 발견되었었던 거고 그 발견보다 더 이전에 곰팡이를 죽였었던 것이니까 헤드피피로 쓰이고 있네요. 자, this was a lucky coincidence. 그것은 굉장히 운이 좋은 우연이었습니다. 그것의 발견은요. 자, for a person who does not have expert knowledge, the bacteria-free zone would not have had much significance. But Fleming understood the magical effect of the mold. 자, 누구를 위해 이런 말이죠. 여기서 끊기는 건데요. 어떤 사람을 위해. 어떤 사람이냐면 그 전문 지식을 가지지 않았던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는 그 사람들에게는 그 박테리아가 없었던 공간은요. 박테리아가 없었던 그 주변 공간은 중요성을 가지지 않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플레밍은 이해했었어요. 그 마법적인 효과를요. 그 곰팡이의 마법적인 효과를 이해했습니다. 그 마법의 곰팡이는요, 페니실린이었죠. 페니실린이 특정한 박테리아를, 그러니까 어떤 박테리아를 다 죽였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플레밍은 이미 바이올로지스트였잖아요. 생물학자였었습니다. 어떤 지식이 있다라는 거죠. 아, 박테리아 이거 되게 죽이기 힘든데 뭔 짓을 해도 안 죽는데 어느 날 보니까는 어떤 곰팡이 하나가 박테리아 다 죽여놓은 거예요. 그쵸, 여러분? 박테리아 프리 존 보면서 왜 여기 박테리아가 없지? 아, 얘가 이 곰팡이가 박테리아를 다 죽였구나. 그거를 이 사람은 학자니까 평균 이상의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박테리아나 이런 것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을 이 페니실린이 박테리아를 죽이는구나. 이런 약품 발명으로 이어질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문법적으로 한번 보자면 그 전문 지식이 없었던 사람들에게는 박테리아 존이 그 중요성을 지니지 않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과거 추측을 나타낼 때는 조동사 have pp를 쓰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would not have had 이렇게 would not have pp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정말 뜻을 가지는 말은 이 have고요. 그러니까 중요성을 가지지 않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나오면 되겠죠. 자, 어쨌든 이제 글의 마무리를 보자면 the result of penicillin. 그래서 그 결과는 페니실린이었습니다. 그 페니실린은 뭐냐면 약품인데요. medication that had saved countless people on the planet.
약품인데 그것이 과거부터 현재까지 살렸던, 그쵸? 살렸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지구상에서 살렸던 약품인 페니실린을 이제 결국 만들어내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하는 말은요, 몇몇의 발명은 우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 우연뿐만 아니라 그 우연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평균 이상의 지식을 가진, 그러니까 전문가도 그 자리에 함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이 글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32번 한번 볼까요? 32번. Honeybees have evolved what we call swarm intelligence with up to 50,000 workers in a single colony coming together to make democratic decisions. 꿀벌들이죠. 꿀벌들은 진화시켰습니다.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것을요, 집단지성이라고 부르는 것을 진화시켰습니다. with 뭐뭐 함께죠. 그러니까 up to는 뭐뭐까지입니다. 5만 명의 일꾼들. 여기서 일꾼들은 그 일꾼 꿀벌들이 되겠죠. 그래서 5만 개체의 꿀벌들과 함께 집단지성이라는 것을 진화시켰습니다. 그 5만 벌은요, 하나의 서식지에 있고 함께 온다라고 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 어떤 민주적인 결정을 만들기 위해 함께 하면서 하나의 서식지에서 5만 개체와 함께 집단지성이라는 것을 진화시킬 수 있습니다. 진화시켜 왔습니다. 자, 문법적으로 보시면은 what we call, 우리가 부르는 것이죠. 집단지성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 앞에 꾸며주는 명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관계대명사 in 대시나 위치를 쓰면 안 되고 뭐뭐 하는 것이니까 what으로 잡아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대상을 보면 이 5만 개체의 꿀벌들입니다. 하나의 서식지에서 괄호로 묶일 수가 있는 거고요. 얘네들이 함께 온다, 함께 있으면서 이렇게 하니까 coming을 쓰는 거고요. 이렇게 pp인 come을 쓰시면 안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아무튼 얘네들이 5만 개체의 꿀벌들이 모여서 민주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러한 집단지성을 만들어냈다. 이것이 이 글에서 그 주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when a hive gets too crowded in the springtime, colonies send scouts to look for a new home. 그래서 이 하이브는 벌집이 되는데요. 벌집이 너무 붐비게 될 때, 그러니까 봄 시간에 너무 붐비게 될 때, 그 서식지들은요, 그러니까는 그 서식처, 이것도 벌집이 되는데요. 벌집은 보냅니다. 정찰병들을요. To look for, 보기 위해, 알아보기 위해, 새로운 집을 알아보기 위해, 여름에 이 벌집이 너무 붐빌 때 이 벌집이 정찰병들을 보낸다고요. 탐험을 하는 정찰병을요, 새로운 집을 또 이제 짓기 위해, 그러한 공간을 알아보기 위해. 자, 그래서 이제 벌집이 붐비게 되어지는 거니까 get pp를 써서 수동태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bpp는 여러분들 뭐뭐 되어진다라고 하실 텐데요. get pp도 똑같고 become pp도 똑같습니다. 수동태로 bpp하고 똑같아요. 뭐뭐 되어지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용 이해하는 데는 어려움은 없으시죠? 그렇죠? 봄 시간에 이렇게 벌집이 붐비면 그 정찰병을 보내서 새로운 집을 알아본다. If any scouts disagree on where the colony should build its next hive, they argue their case the civilized way through a dance-off. 만약에 그러니까 정찰병이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여기에다 새로운 집을 지을까? 라고 이 공간을 찾아내요. 그런데 만약에 다른 정찰병들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뭐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냐면 어디에다가 우리 새로운 서식처가 집을 지을지, 다음에 벌집을 우리의 서식처가 어디에 지을지 이거를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논의합니다. 이 사건을요, 문명화된 방법으로 이 사건을 논의합니다. 그 문명화된 방법은 뭐냐면 뭐를 통해서? 그러니까 춤을 통해서 어떤 그 오프를 시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택권들 중에서 그 선택 사항들을 제거를 한다라는 겁니다. 춤을 통한 제거 방법을 통하여, 이런 문명화된 방법을 통하여 이 사건을 논의를 합니다. 다른 정찰병들이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의주동이 나오고 있네요.
그렇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기 뒤에 목적어가 나오니까 주어 동사 이거 능동으로 써주셔야 됩니다. PP 쓰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서식지가 다른 그 벌집을 어디에다 지어야 할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명화된 방법이니까 PP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each부터 한번 볼게요. Each scout performs a waggle dance for other scouts in an attempt to convince them of their sport's merit. 자, 각각의 정찰병은 수행합니다. 뭐 아니면은 공연을 합니다. waggle dance라는 것을요. wagle은 흔들흔들입니다. 궁뎅이를 흔들흔들 거린다라는 거죠. 그러한 춤을 추게 된다라는 거죠. 다른 정찰병들을 위해서 시도를 하면서 어템프는 시도인데요. 뭐 하고자 하는 시도냐면 설득시키려고 합니다. 댐을 그 다른 정찰병들을요. 이 다른 정찰병들은 뭐냐면 이 동의를 하지 않았었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A라는 정찰병이 어떤 그 새로운 집을 짓자 여기에 지으면 좋겠다라는 장소를 물색을 해와요. 근데 만약에 다른 정찰병 애들이 그건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춤을 통해서 이 흔들흔들 궁뎅이 흔들흔들 댄스를 통해서 이러한 이 지역이 얼마나 좋은지 혹은 안 좋은지 이런 것을 이제 포를 한다라는 거죠. 또 뭡니까? 이거 다수결의 원칙을 따라서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아무튼 이렇게 그 새로운 장소에 이점을 그 설득시키기 위해 그 동의하지 않았었던 정찰병들을 설득하기 위해 그러한 시도를 하면서 그 다른 정찰병들을 위해 그 이렇게 이 공간을 찾아온 정찰병은 궁뎅이 흔들 댄스를 춥니다. 이런 말이죠. The more enthusiastic the dance is, the happier the scout is with his spot. 더욱더 열정적으로 춤이 춰질수록 춤이 더욱더 열정적일수록 그 정찰병은 더 행복합니다. 그가 발견한 공간과 함께.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문법적으로 본다면 dance is enthusiastic 비동사하고 형용사를 같이 쓰잖아요. 그래서 enthusiastic 열정적인 이런 형용사가 나오고 있고요. ly 부사가 나오면 안 됩니다. 왜라고요? 비동사하고 형용사하고 같이 쓰이니까요. 여기도 비동사 나와 있으니까 형용사로 비교급을 만든 happier가 쓰이고 있는 거죠. 뭐 그건 너무 당연하겠습니다. 또한 항상 학교 시험에서 더비교급은 어떻게든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문장을 쓸 수 있도록 반드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remainder of the colony votes with their bodies, flying to the spot they prefer and joining in the dance. Until one potential hive overcomes all other dances of the neighborhood. 그래서 나머지의 그러한 그 서식지의 나머지들은 투표를 합니다. 그들의 몸과 함께. 여기서 몸과 함께 투표한다라는 것은 그 춤과 함께 투표를 한다라는 거죠. 궁뎅이 흔들. 그렇죠? 그래서 뭐뭐 하면서 날아다니면서 그 장소에 그들이 선호하는 장소에 그리고 그 춤에 동참을 하면서 뭐 할 때까지 잠재적인 그 벌집 하나의 잠재적인 벌집이 이긴대요. 다른 이웃의 춤들을 이길 때까지. 조금 말이 어렵게 그럼 무슨 소리예요? 이렇게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자면 A라는 정찰병이 어떤 그 장소를 하나 찾았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B하고 C하고 E라는 어떤 다른 정찰병들도 그들이 마음에 드는 장소를 찾았겠죠. 그러면 이제 원래 집으로 와서 다른 동료 벌들에게 그 투표를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벌들이 나갔고 여기서는 이미 A라는 벌이 궁뎅이 흔들 댄스를 추고 있고요.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요. 근데 여기 있는 애들이 함께 이렇게 동참을 한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드는 곳에. 그러면은 어떤 시간이 지나면 여기 이 원래 집에 있던 애들이 다 튀어나오게 되면 어느 한 지역에 이 꿀벌들이 많이 모이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막 춤을 추고 있겠죠. 이렇게 될 때까지 이러한 그 선거가 계속된다, 투표가 계속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우세한 한 지역이 나올 때까지요. 되셨죠?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it'd be great if Congress settled their disagreement the same way.
그래서 이거는 이제 꿀벌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 현실 세계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대단할 텐데 우리 현실적으로 이제 의회가 국회의원들이 있는 의회가 어떤 불일치들을 이러한 방법으로 해결하면 좋을 텐데라는 거죠. 즉 그냥 평범하게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불일치를 해결하면 좋을 텐데 그렇게 안 되고 있어서 아쉽다라는 이렇게 가정법을 써서 나타내고 있는 거죠. 가정법 과거의 형태의 문장에 들어가져 있는 거죠. 그것은 뭡니까? 뭐 동사나 조동사가 그 과거의 형태라면 뒤에 부분도 역시 과거형으로 써줘야 되는 이러한 형태죠. 그러니까 여기에 과거형의 조동사가 나와져 있을 때 이 settle이라는 동사가 현재형으로 나와져 있어도 안 되는 거고요. 여기에 이 부분에 과거 형태의 동사가 들어가져 있다면 조동사도 과거 형태인 who's 써야죠. will을 쓰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가정법 과거의 형태니까 이걸 가지고도 문법 문제가 종종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록 가정법 과거의 형태로 쓰였지만 이것은 우리가 현재에 반대해서 해석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현재 뭐뭐라면 현재 뭐뭐일 텐데 그래서 현재 의회가 그렇게 해결을 안 하는데 현재 의회가 불일치가 있을 때 어떤 이러한 방법으로 해결을 하면 좋을 텐데 현재 안 하고 있어서 아쉽다. 이것을 나타내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하는 얘기는 그냥 그겁니다. 꿀벌들은요, 그 새로운 집을 짓는 것을 그러한 공간을 찾게 될 때 이러한 공정적인 민주화된 방법, 즉 투표를 통해서 궁뎅이 흔들 댄스인데요. 그 투표를 통해서 그 새로운 집을 어디다 지을지를 결정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 여기서 보면은 날면서 그리고 참여하면서 병렬 구조로 나오고 있으니까 둘 다 ing로 써주시면 되고요. 대상이 그 나머지 꿀벌들이잖아요. 얘네가 날면서 그리고 합류하면서 이렇게 능동이니까 ing가 쓰여져 있다. 마지막으로 문법상 한번 살펴봤네요. 자, 그 다음에 33번 볼게요. 이거 35번까지만 하고 조금 끊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안 되니까요. 자, 35번 한번 볼게요. 이거는 이해하기 참 어렵지 않은 글인데요. Confident leaders are not afraid to ask the page questions. The questions to which you may feel embarrassed about not already knowing the answers. 자신 있는 리더들은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질문들을 물어보는 것을. 그것은 뭐냐면 그것은 질문들인데요. To which 그것에 대해 즉 그러한 질문에 대해 당신이 아마 창피함을 느낄 수 있는 뭐에 대해서 창피함을 느끼냐면 about 관하여 그것에 대한 답을 이미 알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하여 당신이 창피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질문 그러한 기본적인 질문을 하는 것을 자신 있는 리더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리더가 되려면 그러니까 훌륭한 사람은 기본적인 질문을 하는 것에 두려워하지 않는다고요. 당신은 아마 창피함을 느낄 수도 있는 그러한 질문에 그 답변 그것에 대한 답을 이미 알지 못하는 것 때문에 창피함을 느낄 수도 있는 그러한 질문이 되겠죠. 자, 문법적으로 보면은 여기 이제 그 to which 그러한 질문에 전치사 다음에 관계대명사가 나오고 있는데요. 관계대명사는 항상 그 앞에 있는 그 명사를 대신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한 질문에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to는 원래 여기 embarrassed to에 여기 부분에 있었던 애가 일로 온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you may feel embarrassed 당신이 창피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to the question 그러한 질문에 선행사 목적격 관계대명사니까 앞으로 간 거고요. 이렇게 그 전치사만 남았을 때 전치사도 관계대명사 앞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이때는 that으로 쓸 수 없다라는 문법적인 사항이 있죠. 그리고 자, not already를 빼게 되면 about knowing 이렇게 전치사 다음에 동사를 쓸 때 동사 ing 쓰잖아요. 거기에 지금 이제 어떤 not이나 already 이런 부분이 들어가져 있는 거니까요. 여기 동사 원형으로 나오면 안 되는 겁니다. 전치사 다음에 동사 ing 써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요. 그렇죠? 자, when you don't know something. 그래서 만약 당신이 모른다면 무엇을 모르면 admit it as quickly as possible and immediately take action. ask a question 이라고 나오네요. 만약 당신이 무엇을 모른다면 자, admit은 인정하다 잖아요. 근데 명령문으로 나오고 있으니까 인정하세요. 인정해라 그것을 그 사실을 당신이 모른다라는 그 사실이 되겠죠.
그것을 가능한 한 빨리 인정을 하세요. 그리고 즉시 조치를 취하세요. 그 조치는 질문을 하세요. 라는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뭔가를 모른다면 인정하고 그냥 그것을 물어봐라 라는 거죠. 창피해할 필요가 없이. 그쵸? 이건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모르면 반드시 물어보세요. 자,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인정해라, quickly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빠르게 인정해라, 형용사가 오면 안 되는 거고요. 빠른 인정해라, 이게 말이 안 되니까요. 빠르게 인정해라, 그 사실은 당신이 무언가를 모른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조치를 취하는데 즉시 취하세요. 역시 여기도 부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동사를 꾸며주니까요. 자, if you have forgotten, 만약 당신이 모른다면 who the governor is, 주지사는 그냥 뭐 시장님 아니면 뭐 통장님 이런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부 인사가 누군지 까먹었다면. 그리고 how many hydrogen atoms are in the molecule of water, 얼마나 많은 수소 원자들이 물 분자 안에 있는지 모른다면 quickly ask a friend, but one way or the other, quit hiding and take action. 만약에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모른다면 조용하게 물어보세요. 친구에게. 그리고 이런저런 방법으로, 자, 그래서 원웨이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그러니까 하나의 방법 혹은 그 다른 방법으로 친구들에게 물어보세요. 그리고 quit hiding, 그러니까 숨기는 것도 그만두시고요. 조치를 취하세요. 그러니까 물어보세요 라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부분은 의문사 주어 동사가 나오죠. 문장이 진행되는 중에 의문사가 나오게 된다면 뒤에 구조는 그냥 의주동 이렇게 쓰는 의주동 간접 의문문 형태가 나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how many hydrogen, 이게 또 의문사거든요. 얼마나 많은 수소가, 그러니까 그 원자가 가지고 있는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how many hydrogen atoms are, 이렇게 또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의주동의 형태로 항상 써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본적인 것을 모를 때는 조용하게 물어보세요. 어떤 여러 방법으로. 그리고 그 숨기는 것을 그만두세요. 모르는 사실을 숨기는 걸 그만두고 물어보라 라는 거죠. quit 다음에는 동사 ing입니다. want 다음 투부정사, hope 다음 투부정사, 뭐 decide 다음에 투부정사. 하지만 mind 다음에 동사 ing, 이런 것들 있잖아요. give up 다음에 동사 ing, avoid 동사 ing, quit 다음에도 동사 ing입니다. 뭐 하는 것을 그만둬라. Paradoxically, 역설적으로, when you ask vague questions, you will more than likely be perceived by others to be smarter. 역설적으로도요, 그러니까 이상하게도요, 당신이 기본적인 질문들을 물어보면 당신은 아마 그러니까 더욱더 많이 인식되어질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 의해 똑똑하다고 인식되어질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도 정말 알아두셔야 되는 사항이에요. 여러분들이 자꾸 어떤 기본적인 질문들을 어떤 사람에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그 질문을 받은 사람은요, 에이, 이놈 이것도 몰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아, 관심이 있구나. 이 지식을 계속해서 탐구를 하는 거구나. 이놈 똑똑한 놈이구나.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질문이 있으면 반드시 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건 조금 번외적이다만 여러분들이 모르는 건 다른 사람도 모를 확률이 되게 큽니다. 그러니까 항상 수업에서나 다른 사람이 많이 있을 때에도 질문하는 것을 두려워하실 필요가 절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도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 역설적으로 이거 뭐 그 접속 부사니까 암기를 조금 해주시고요. 여기 밑줄은 조금 무시를 해주시고요. 당신은 인식을 하는 게 아니고 당신은 인식되어질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 의해 더 똑똑한 사람이라고 인식이 되어질 겁니다. 이것도 밑줄 좀 무시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and more importantly, 더욱더 중요하게도 you will end up knowing far more over your lifetime. 더욱더 중요하게도 질문을 계속한다면 당신은 결국 알게 될 겁니다. 훨씬 많은 것들을요. over 뭐뭐 동안, 당신의 삶 동안 훨씬 많은 것들을 당신은 결국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질문을 계속해서 던진다면요. 그래서 end up 동사 ing, 결국 뭐뭐 하게 되다. 동사 ing 오는 부분을 중요하게 체크를 좀 해주십시오. 그렇죠? 질문을 할 때마다 그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고요. 질문을 계속하면 많이 알게 되겠죠. 그러한 내용입니다. This approach will cause you to be more successful than you would have been had you employed the common practice of pretending to know more than you do. 이거 굉장히
고급적인 문법 사항이 들어가져 있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해석은요. 이러한 방법은 즉 모를 때마다 질문하기 이러한 방법은요. 만들 겁니다. 야기시킬 겁니다. 당신이 더욱 성공적으로 되도록 야기시킬 겁니다. 뭐 하는 것보다 then you'd have been 당신이 였었던 것보다 그러니까는 질문을 안 할 때보다 혹은 당신이 였었을 때보다 뭐 할 때였냐면 당신이 가지고 있었대요. 흔한 행동들을 그러니까 자주 일으키는 행동들 뭐 하는 뭐뭐 인척하기 당신이 안다고 아는 척하기 무엇보다 당신이 정말로 알고 있는 것보다 다시 당신이 실제로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아는 척하는 그러한 행동을 당신이 가졌었을 때보다 그러한 때였을 때보다 당신은 더욱 성공적일 겁니다. 이러한 질문을 하는 이러한 접근법은요 당신이 더욱더 성공적이도록 해줄 겁니다. 되셨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문법 사항은 뭐냐면요. 여러분 그 if 주어 had pp 이 가정법을 알고 계십니까? 만약에 당신이 과거에 뭐뭐 했었더라면 이런 말이죠. 그래서 당신이 그 뭐뭐 그 아는 척하기 그러한 행동을 가지고 있었을 때보다 당신은 더욱 성공할 것입니다. 질문하는 그러한 습관을 들인다면 이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뭐가 중요하냐면 if 주어 had pp, 주어 뭐 would have pp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가정법 과거 완료가 완성이 되는 건데요. 물론 이 주어 would have pp가 if절보다 앞으로 나와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여기에 나와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보면 주어 would have pp를 보면 가정법 과거 완료로 쓰인 거고요. 그러면 if 주어 had pp는 어디 갔냐? 여기에 지금 나와져 있는 겁니다. 근데 조금 형태가 이상하죠? 그쵸? 그렇습니다. if를 떼게 되면 도치가 일어나서 이 헤드가 앞으로 튕겨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도치가 일어난다는 것은 주어 동사의 순서가 뒤바뀌는 거니까요. 그래서 if를 띄게 되면 이 뒤에 있어야 될 헤드가 앞으로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had you employed가 나온 겁니다. 만약에 당신이 가지고 있었다면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문장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안 끊어져 있죠. 그냥 would have been, had you employed 이렇게 되게 뚱딴지 같이 나오고 있을 텐데 여기는 이렇게 가정법 과거 완료가 쓰인 거고 이 주절이 먼저 나오고 if절이 좀 뒤에 위치를 하는 건데 if가 하필 없어져 있어서 도치가 일어나 있는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냥 문법적으로 이런 부분이고요. 이해를 하시는 것이 좀 더 중요할 것 같고, 그러니까 도치가 일어났기 때문에 you had employed 이렇게 나오면 안 되고 head가 반드시 주어 앞에 나와야 되는 이 상황이 문법적으로 조금 중요한 사항일 겁니다. 문법 문제로 나온다면 이 head의 위치가 여기 있어야 되냐? 여기 있어야 되냐? 이 문제로 나올 거예요. 근데 이 문장 자체를 이해하는 것이 좀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문법적으로 보면은 이거예요. 이거 대동사 두가 쓰인 건데요. you are 비동사 쓸래 아니면 대동사 to 쓸래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두가 지칭하는 것은 no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하는 것보다 더 많이 아는 척하는 것이다 보니까 이 no를 일반 동사를 받은 말이니까 두가 들어간 겁니다. 여기서 are가 나오면 안 된다라는 것까지 같이 알고 계시면 좋겠네요. 오른쪽에 해석이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매칭을 시켜 보시고요, 여러분들. 자, to make good leaders, effective teachers encourage, invite, and even force their students to ask those fundamental questions. 훌륭한 지도자를 만들기 위해 효과적인 선생님들은 격려합니다. 그리고 초대합니다. 그리고 강제합니다. 그들의 학생들이 질문하도록 기본적인 질문들을 질문하도록 만듭니다. 효과적인 선생님들을. 벌써 사실은 이제 내용 파악은 어렵지 않게 끝난 거죠. 그러니까 모르는 것들이 있을 때마다 뭐 해라? 그쵸? 질문해라. 아무리 그게 기본적인 질문이라도 여러분들이 모르는 게 있으면 빨리 인정하고 질문해라. 그러면 뭐가 될 수 있다고요? 리더가 될 수 있다. 라는 것이 이 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34번 빨리 한번 볼까요? 자, 34번 볼게요.
자, we are extremely responsive to what we perceive people around us to be doing. 우리는 매우 반응적입니다.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반응을 한다고요. 거기에 반응을 잘 보입니다. 것에 우리가 인지하기에 다른 사람들, 우리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하고 있는 중인 것이라고 우리가 인지하는 그러한 것에 우리는 매우 반응적입니다. 라는 거죠. 자, 여기 뭐 삽입절로서 이게 없어도 문장이 성립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뭐 괄호를 좀 묶어서 해석을 해주시면 좀 더 편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what은 뭐뭐 하는 것이죠. 뭐뭐 하는 것에 반응적이다. 앞에 관계대명사에 그 꾸밈을 받을 수 있는 명사가 여기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관계대명사인 which나 that을 쓰면 안 되고 그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라고 불리우는 그 것인 what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what 자리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하고 있는 중인 것에 우리는 매우 반응적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하고 있는 중이니까 능동인 be 동사 ing를 써주시면 되겠네요. bpp 오시면 안 됩니다. This unconscious function has helped us make quick and good life-saving decisions throughout history. 이러한 무의식적인 기능은, 이 기능은 뭐냐면 우리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에 반응하는 것, 그 주변에 우리가 반응하는 것, 이러한 기능은요 도와왔습니다. 우리가 빠르고 좋은 그 삶을 살리는, 그러니까 우리 그러니까 굉장히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것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렇게 되시겠죠? 문법적으로 보시면 help 다음에 뭐 뒤에 나오는 동사는 투부정사 쓰거나 동사 원형 쓰시면 되고요. 동사 ing는 나오면 안 되니까 여기 make가 making으로 나오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용은요. 우리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뭐를 하고 있는지에 반응을 하는 것은 도움적이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도움적이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A study has shown how powerful this factor is. 이제 예시가 등장을 할 건가 봐요. 하나의 연구는요, 보여주었습니다. 얼마나 강력한지, 이 요소, 이러한 요인이. 자, 의주동 쓴 것도 중요하고요. powerfully 부사 쓸래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는데요. 뒤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비동사가 있죠. 비동사하고 짝꿍은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형용사 쓰시는 거고 부사가 나오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요인은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사람들이 주변에 반응을 한다라는 것, 거기에 신경을 많이 쓴다라는 것, 반응적이라는 것, 그 요인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실험해봤던 연구가 있습니다. 자, one practical experiment was an experiment conducted where a hotel wished their guests to reuse the towels in the rooms. 그 실험은 실험이었습니다. 수행되어진 실험. 그러니까 아무튼 뭐 실험이 하나가 있었대요. 수행되어졌던 실험이 하나 있습니다. 그 실험에서 where 이렇게 나오죠. 자, 여기 which 이렇게 나오면 안 됩니다. 그 실험에서 호텔은 소망했었습니다. 희망했었습니다. 그 호텔들의 손님들이 재사용을 좀 해주기를, 수건들을요. 그들의 방 안에서. 자, where는 관계부사로서 뒤에 문장이 완전하지 않겠습니까? 보면은 호텔들은 원했습니다. 그들의 게스트들이 수건들을 재사용해 주기를. 이렇게 오형식으로 완전한 문장이 나오고 있으니까 관계 부사를 쓰는 거고 관계 대명사 쓰시면 안 되는 거겠죠. 아무튼 실험이 하나가 수행이 되었었는데, 그러니까 PP를 쓰고 있는데 그 실험 안에서는요 어떤 호텔이 원했대요. 그 호텔의 손님들이 수건을 재사용해 주기를. 그렇죠? 이거는 이제 그 실험의 시작 부분이니까 계속해서 어떤 실험이 있었고 실험의 결과가 어땠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 고객들에게 수건을 재사용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 호텔은요 결정했습니다. 호텔 사람들은 결정했어요. 놓기를, 표지판을 몇 개 놓기를 결심했습니다. The first sign cited environmental reasons and the second sign said the hotel would donate a portion of end-of-year laundry savings. 그 몇몇 개 표지판들을 놨는데요. 첫 번째 표지판은 언급했습니다. 환경적인 이유들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재사용을 하시면 뭐 세제가 덜 사용되니까 환경적으로 이득이겠죠? 이런 표지판. 그리고 두 번째 표지판은 말했습니다. 호텔이 기부할 거라고.
어떤 그 기금의 일부를요, 연도의 마지막에 세탁비 절약의 일부를 기부하겠다라는 이런 그 좋은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는 두 번째 표지판도 놓았었대요. 여러분들이 이 수건들을 재활용을 하시면 재활용을 하면서 나오는 그 물세라든가 어떤 세제비에서 아껴지는 부분을 저희가 기부를 하겠습니다. 이런 두 번째 표지판도 있었다고 하네요. 자, 세 번째 표지판 볼까요? The third sign showed the majority of guests reused their towels at least once during their stay. 세 번째 사인은 보여줬습니다. 말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재사용한다고. 그들의 타월들을요, 최소 한 번은요, 그들이 머무는 동안 최소 한 번은 그들의 타월을 대다수의 우리 호텔 고객들이 수건을 재사용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지판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시겠죠? 이해가 다 되시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어떤 표지판을 봤을 때 그 고객들이 호텔에서 수건을 재사용을 했었을까요? 주제하고 결부시켜서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세 번째 표지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계속 한번 볼게요. To their surprise, guests responded most positively to the third sign. 그 사람들에게 놀랍게도, 그러니까 연구자들에게 놀랍게도 손님들은요 반응했습니다. 가장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가장 효과적으로 반응을 했다고요. 세 번째 사인에. 왜냐면요, 이건 선생님이 설명을 좀 드려야겠네요. 나왔었던 내용이 뭡니까? 첫 번째 줄에서도 봤었을 때 주제가 사람들은요 주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에 굉장히 반응적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고 다른 주변의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일괄적으로 하는 어떤 행동들이 있잖아요. 그럼 나도 최소한 거기에 맞춰서 따르고자 한다라는 이러한 기제가 발동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마음이요.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을 때 내가 그것을 따르지 않는다면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 내용이 여기에 나오진 않지만 아무튼 그러한 요인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어떠한 행동을 한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나도 거기에 반응하여 최대한 그쪽을 따르려고 노력을 한다라는 것이 이 글입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사인도 사람들이 따르게 되는 거잖아요. If you want to influence people to act in a certain way, there are few more powerful method than to give the impression that others are doing the action you desire them to do. 그래서 만약 당신들이 영향을 주기를 원한다면 사람들에게 특정한 방법으로 행동하도록 영향을 주기를 원한다면, 그러니까 호텔 입장이겠죠. 여기서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어떤 그 특정한 행동을 하게 하도록 당신이 그렇게 하게 하기를 원한다면, 그러니까는 효과적인 방법들이 없대요. 효과적인 방법들이 없습니다. 뭐 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이게 가장 효과적이다라는 거죠. 즉 이렇게 하는 것보다 효과적인 방법은 없습니다라고 하니까 이 뒷부분이 가장 효과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감명, 인상을 주는 겁니다. 뭐라는 인상이냐면 다른 사람들이 이러한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러한 행동은 뭐냐면 네가, 우리 호텔 측 이 사람들이 그 다른 사람들이 하도록 원하는 그러한 액션을 주변 다른 사람들도 하고 있습니다라는 인상을 그 사람들에게 주는 겁니다. 당신이 그들이 하길 원하는 그러한 액션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인상을 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자, 여기도 주제하고 또 똑같은 말을 하는 거니까 이 부분 형광펜으로 좀 칠해주시면 좋겠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은, 자, 그 few를 쓴 이유를 좀 생각을 해보면 few는 셀 수 있는 명사가 뒤에 오게 되는 거고요. 여기 method가 s가 붙어서 셀 수 있는 형태로 나와져 있으니까 few를 쓰는 거겠죠. 그리고 그냥 little를 쓰면 안 되는 거고요. 어는 약간 있다고 어가 없으면은 no하고 똑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요것보다 효과적인 방법은, 더욱 효과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최고입니다. 짱입니다.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용 이해는 다들 조금 되시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뒤로 좀 넘어가서 35번 빨리 해보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uppose that the price of frozen yogurt falls. 생각해 봅시다. 가정해 봅시다. 그 냉동 요구르트 가격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The low demand says that you will buy more frozen yogurt. 여러분들 가격이 떨어지면 더 사요? 더 안 사요? 더 사겠죠? 그쵸?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더 싸게 살 수 있으니까요. 자, 수요의 법칙은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그 상황이라면 당신은 더욱 많은 냉동 요구르트를 살 거라고요. 가격이 떨어지면 더 사게 된다. 사람들이. At the same time, 동시에 you will probably buy less ice cream. 하지만 동시기에 당신은 더 적은 아이스크림을 사게 될 겁니다. 냉동 요구르트를 이제 가격이 내려갔으니까 더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냉동 요구르트를 이렇게 많이 먹게 될 때 여러분들 아이스크림을 사겠습니까? 안 사겠죠. 그러니까 레스 아이스크림이 나오게 됩니다. 선생님 더 먹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계속해서 볼게요. 왜 그러냐면 This is because 그것은 왜냐하면 아이스크림하고 이 냉동 요구르트가 both cold 둘 다 차갑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될 수 있죠. And sweet dessert이기 때문입니다. 달콤한 디저트이기 때문이에요. 만족시키면서 그 비슷한 욕구들을 만족시키는 이것은 비슷한 그 역할을 하는 상품들이다라는 거죠. 둘 다 아무튼 이 디저트로 이용이 되는 거고요. 요구르트, 이게 냉동 요거트의 가격이 내려갔을 때 더 여러분들은 많이 사게 될 거고. 그러면 그 냉동 요거트 먹었을 때나 아이스크림을 먹었을 때나 똑같은 어떤 효과를 볼 수 있다면 아이스크림을 안 사고 이때 가격이 더 싸니까 냉동 요거트를 사게 된다. 더 많이 사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 이유가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의미상으로 봤을 때 that's because는요. 그것은 왜냐하면 뭐뭐이기 때문이다 라는 뜻이고요. This is why는요. 그게 뭐뭐한 이유이다.